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드디어 자본주의 역사, 세계 2차 대전 이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닉슨 쇼크, 그리고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벌어졌던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배럴당 미국 달러화로 가격의 변동을 표시한 것인데, 이게 이상한 차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배럴에 1달러 하던 게 10달러가 되더니 그게 이후에 40달러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우리가 지금 1리터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편하게 해서 1,000원에 놓고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근데 어느 날 10,000원이래요. 그러다가 몇 년 또 있으니까 40,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게 197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면 일단 닉슨 쇼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닉슨 쇼크가 벌어지게 되면서 달러가 흔들리게 되니까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었던 나라들 입장에서 불만이 가득 찹니다. 옛날에는 1배럴에 1달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으면 달러의 가치가 안정돼 있고 그걸로 바로 금을 교환하든가 다른 나라 화폐로 하든가 아니면 중동 왕족들이 좋아하는 유럽의 명품을 사면 되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춤추게 되면 이걸 받아서 내가 과연 이게 예전처럼 식량이라든가 또는 사치품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벌써 오펙이 1971년 닉슨 쇼크가 벌어지자마자 자신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단합된 행동을 취하겠다고 올려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죠. 언제? 중동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끝도 없는 전쟁, 4번에 걸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미제 무기들을 줍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원민족주의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름을 값싼 값에 가져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또 달러의 가치도 흔들렸는데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한테 자금과 돈을 지원해주네?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특히 무슨 일을 하죠? 미국과의 동맹국들에게 우리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도 오일 쇼크 겪고 미국도 말도 못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가운데 전쟁이라도 일찍 끝났으면 좋은데, 전쟁이라는 게 한번 벌어져서 화끈하게 승부가 딱 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뺏었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또 시리아로부터 뺏었던 골란고원 일대의 땅들을 돌려주는 여러 가지 이런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등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끝도 없는 전쟁의 연속이 됐고, 이 전쟁의 연속 속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1979년에 이러한 회교 원류주의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친미 팔레비 정부가 물러나고 호메니가 이끄는 원리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기를 둘러싸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 이라크 7년 전쟁이 또 벌어지죠. 이런 연속적인 전쟁 속에 투자자들은 한 가지 일을 알게 됩니다. 야, 이거 달러 들고 있는 것보다 원자재나 금을 들고 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되겠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는 징후, 아까 이야기했죠?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또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세상이 왔는데 여기에 자원민족주의까지, 그리고 돈을 또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달러 이외의 자산을 사기 위한 시장 자금들의 이동들이 끝없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세계 경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유가와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유가 폭등할 때마다 미국의 물가가 춤을 추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첫 번째, 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것이다. 두 번째, 자원민족주의의 부각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기대가 결부되면서 여기에 투기성 자금들까지 이동하게 됐죠. 첫 번째 충격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채권금리가 왜 상승하냐? 간단합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5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원을 채권을 주고 사면 매년 5원의 이자를 준다. 좋은 채권이죠. 이런 채권이 있으면 인기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져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가 됐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가 됐는데 이자 5% 받으면 손해죠. 나의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격은 올라가는데 난 5원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앉아서 바보 됐습니다.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 채권 인기가 떨어지겠죠. 얼마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예, 시장에서 지금 물가가 10%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50원이 돼서, 그렇죠. 가격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금리는 안 움직이지만 발행할 때 주겠다고 했던 이 표는 움직이지 않지만 100원이었던 가격이 50원이 되면 50원에 5원의 이자를 주니까 이건 10%가 되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로 벌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식을 뭐하러 삽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결국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그걸로 매출 일으키고 월급 주고 이자 주고 하는 곳인데 이자율이 5% 10%를 넘어서서 한때 20%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20%의 이자가 보장되는데 맨날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 주식 뭐하러 삽니까? 또 나가서 이렇게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이 이익을 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사실상 죽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윤전기를 끝없이 돌려서 앞으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지폐로 만들어진 돈을 들고 있기보다는 실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실물은 금, 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물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실물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암호화폐의 흐름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양적 완화라든가 제로금리 시대가 촉발되는 경우에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양적 완화의 시대 속에서 왜 한때 폭락했던 원자재 가격들이 특히 옥수수나 콩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 가격까지 왜 오르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닉슨 쇼크 이후에 벌어졌던 세계 경제의 충격, 특히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달러라든가 또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 자산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벌어진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